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UAM 연구부 맡고 있는 황창전입니다. 일단 이런 또 좋은 컨퍼런스에 기조연설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뭐 최근에 UAM, Urban Air Mobility가 이제 워낙 핫 이슈다 보니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좀 설명, 뭐 이런 부분을 부탁하셨는데요. 제가 그 현황하고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부디 우리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이 좀 PLM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떤 활용과 적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UAM의 개념 및 개발 현황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요. 국내에서 이제 개발됐던 오파브 기술 개발 사업하고 KUAM의 진행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UAM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이슈가 있고 어떤 미래가 있다는 그런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UAM 하면은 제일 처음 이제 그 보여드리는 게 그 우버가 죄송합니다. 우버가 이제 그 했던 개념 영상인데요. 이게 뭐 제가 클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기본 개념이 모두 녹아 있는 그런 UAM 그 컨셉에 대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좀 요약되어 있듯이 편리한 예약 시스템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퍼스트 마일부터 라스트 마일까지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 해서 마스라고 이제 불려지겠죠. 그다음 도심에 이제 이착륙장을 두게 돼서 힐로드와 같은 이제 이런 부동산 회사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간편한 시큐리티 체크인이 돼야 이런 이제 이용의 편의성 이런 게 되지, 우리가 보통 여객기 타듯이 긴 어떤 시큐리티 체크인이 되면은 활용도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 다음 도심에서 옥상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수직 이착륙의 특성을 갖지 않으면은 이 서비스에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이고요. 그 아까 보셨다시피 조종사가 있는 타입의 그 운용이 오퍼레이션이 초기에는 이루어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조종사가 없이 자율비행으로 우리가 그 포인트를 찍으면 그 가는 걸로 기술이 발전해 나갈 걸로 전망을 해봅니다. 보통 한 4인승 정도의 서비스로 충분한 경제성을 지니는 걸로 밝혀졌고요. 밤중에도 우리가 야간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모든 게 이제 잘 그 특징들이 표현되어 있는 UAM 개념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좀 관련 용어 정리를 정리해 봤는데요. 자세한 사항들은 그 발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오파브라는 것은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의 약자인데요. 읽을 때는 오파브라고 읽고, 이게 사실은 유인 조정하고 그다음 지상 조종사에 의한 무인 조정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Optionally Piloted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보통 명사, 조종 방식에 따른 보통 명사입니다만 지금은 카리 주관으로 개발한 eVTOL을 일컫는 고유 명사화돼서 사용된다고 설명드리고요. UAM은 좀 키포인트가 빨간 줄을 그어놨습니다만 도심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이착륙을 포함하는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도 이제 항공 수송하는 산업 전체를 통칭하는 거고요. 인구 밀집 지역에 좀 방점을 둔 것은 이것에 따라서 안전성의 안전도가 이제 요구되는 안전도가 달라집니다. 밑에 RAM이라고 표시된 Regional Air Mobility는 그 인구 비밀집 지역에서의 운용이라 안전도가 조금 그 완화된 그 항공기들이 그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플라잉카라는 표현은 하나의 비클로 지상 주행도 하고 비행도 할 수 있는 듀얼 모드 비행체인데, 현재 기술로는 좀 매우 비효율적이고요. 만약에 이제 개발이 되면은 하나의 비클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UAM은 disruptive chang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문으로는 와해적 변화고요. 모빌리티의 혁명이고 또 게임 체인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게 과거 1900년대 초반에 보시는 바와 같이 뉴욕시티의 5번가를 1900년과 1913년, 13년 차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지금 자동차입니다. 전부 다 마차가 다니고 있는데 자동차가 하나 지금 다니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13년 만에 모든 게 자동차하고 마차가 하나 다니는 와해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밑에 정리되어 있듯이 이게 1908년에 포드가 이제 매스 프로덕션 모델 T를 생산해내기 시작해갖고 이런 자동차의 보급이 확 되면서 마차가 급속히 사라진 이런 Y적 변화, 모빌리티의 혁명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UAM의 변화가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AM의 촉발 경위를 보시면은 사회 경제적 니즈로 보면 지상교통망 아무래도 이게 늘리려면은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확충 비용이 들게 되는데 3차원 공중교통망으로 가게 되면은 노드 기반의 버티포트라고 불리는 그런 이착륙장만 확보하게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UAM이 각광을 받게 됐고요.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어프로치가 있었고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볼로코터라든지 이항이라든지 조비 소위 좀 선도 기업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개발을 직접 해왔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2019년대 약 200개의 비행체가 개발 중이었는데 현재는 1000개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계 시장의 규모는 맨 오른쪽 여러 가지 이제 전망하는 기업체, 컨설팅 업체에 따라서 좀 다른 전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맨 오른쪽에 보시는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2040년대에 1.5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1.5조 달러라는 거는 항공기 제작 산업과 현재 항공기 제작 산업과 항공기 운항 산업을 합친 규모의 또 다른 시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큰 시장이 지금 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 선점하기 위한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모건 스탠리의 1.5조 달러 전망은 조금 코로나나 또는 약간 개발 지연 등을 고려해서 다른 이제 조금 축소된 전망으로 2040년에 1조 달러로 조금 수정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UAM의 산업 생태계를 보시면은 왼쪽 아래 보시다시피 서비스에 직접 운항을 할 eVTOL이라 불리는 전기동력 수직 이착륙기가 이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생태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시다시피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이 서비스를 직접 운용하는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의 생태계가 있고요. 그 사이 어딘가 정비 수리를 하는 MRO,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 하는 그런 프로바이더들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이제 항공기 운항하고 비슷한데요. 항공기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데와 그다음 에어라이너처럼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곳이만 있으면은 이제 이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 맨 위에 보면은 이게 공중에 떠서 날다 보면은 만에 하나 어떤 사고나 이럴 때 공공에 피해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항의 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증이라든지 공역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룰을 만들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 세 가지 분야가 조화롭게 잘 발전을 했을 때 이게 산업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산업화에 성공하면은 이런 세 가지를 토탈 패키지로 해서 수출도 가능한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데서도 아마 PLM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여러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이제 그 전 세계 EV톨 개발 현황을 좀 요약해 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레퍼런스로 eVTOL.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Vertical Fly Society라고 미국 수직이착륙기 학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여갖고 거기 들어가시면은 최신 자료 그 목록이 다 있고 그 목록을 하나 클릭하면은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학회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는 데이터들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2020년에 정리한 거고요. 지금은 이 목록이 1000개까지 늘어났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 항공기 eVTOL의 큰 타입은 가운데 상단에 보시다시피 날개가 있으면서 벡터드 스러스트인 방식이 있고 날개가 윙드, 날개가 있으면서 리프트 앤 크루즈의 컴파운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조그만 드론처럼 멀티콥터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eVTOL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뭐 조비의 경우 날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펠러가 벡터드 스러스트 방식으로 뜨고 내릴 때는 위를 향했다가 앞으로 갈 때는 앞을 향해서 프로펠러 빠른 속도의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이 이제 벡터드 스러스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뜨고 내릴 때와 앞으로 가는 프로펠러의 방식이 합쳐져 있는 이런 걸 이제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이라고 하고, 그다음 중국의 이항과 같이 날개가 없이 그 프로펠러만 갖고 앞으로 가고 뜨고 내리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운영의 한계도 같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동향 속에서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우리가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해서 시작된 게 이제 19년도 4월에 착수해서 작년 12월에 끝난 오파브 기술개발 사업이고요. 국토부와 산업부에서의 지원을 받아서 부처연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각 과제 역할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먼저 산업부 쪽 오른쪽에 산업부 쪽을 보시면은 양부처 과제 모두 이제 항우연에서 총괄 주관을 했고요. 산업부의 경우 뭐 카이라든지 현대자동차 등이 이제 참여 기업으로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eVTOL 개발 기술을 같이 축적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 국토부 과제에 보면은 국토부 과제 한화 시스템 등등 들어와서 이제 저희와 함께 또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각의 과제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다 보시다시피 리퀘어먼트와 인터페이스 컨트롤 다큐멘트 등이 서로 상호 교환이 되고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되고 거기에 체계 종합이 돼서 시즈기를 비행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파부는 그야말로 테크놀로지 데몬스트레이터를 개발하는 부분의 목표인데 기술검증 시제기의 설계 결과를 보시면은 앞에 4개의 프로펠러가 틸트를 할 수 있게 틸트 방식이고요. 뒤에 있는 4개의 프로펠러는 뜨고 내릴 때만 작동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갈 때는 스탑하는 드래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탑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검증 시제기는 예산상의 문제로 1인승급이고요. 가운데 보시다시피 전체 윙스팬은 한 7m 정도 되고 총 중량 맥시멈 테이크오프 웨이트는 650kg 정도 되고 최대 속도 240입니다. 근데 요거를 5인승급으로 그대로 확장시키면은 뭐 전체 최대 속도가 KTX보다 빠른
km/h 정도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요. 저희 뭐 기술검증 시제기의 좀 특장점을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기본 형상 결정을 할 때 당시 19년 4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형상으로 개발을 하는 곳이 거의 다 베일 속에 감춰져 있어 갖고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빨리 출원하자 해서 19년 4월에 특허 출원했고요. 20년 11월에 특허 등록했는데 지금은 메이저 업체, 뭐 아처라든지 뭐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곳이 저희 형상하고 약간 비슷한데 거기에는 좀 항공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먼저 날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상식 활공도 가능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날개가 위에 있는 타입의 그걸 하이윙, 고익기라고 표현하는데 고익기 타입으로 지상 안전, 이런 프로펠러가 지상에서 돌아가게 되면은 지상에 걸어다니는 운영 요원들이 이제 그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익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후방 프롭의 경우도 우리가 순항시는 정지하면서 저항력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제어 쪽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이 항상 이게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해외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오는 거였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오파블을 하면서 국내 개발의 삼중화 제어 법칙 등이 이제 적용된 그 다음에 이제 국산 T800급이라고 하는 고강성의 경량화된 복합재료를 사용하고 국산 배터리셀을 배터리셀은 날개에 4개의 팩으로 이제 그 배치가 돼서 지금 1인승급 기술 시제기지만 약 2,000개 이상의 원통형 배터리, 리튬이온 원통형 배터리가 날개 속에 4개의 팩으로 리던던시를 갖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개발된 기술은 2인승에서 6인승으로 확장이 용이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공력 DB나 비행역학적인 부분들의 DB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eVTOL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UAM 팀 코리아를 2019년에 이제 태동기에 모임이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의 그래서 UAM 팀 코리아를 산학연구원 원팀으로 그 산학연구원 정책 협의체로 발족을 해서 중요한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UAM 팀 코리아로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그 보도 자료나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보시면은 범정부의 로드맵 구축 및 6대 전략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 정책상으로 25년도 말에 초기 시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노선도는 좀 옛날 노선도가 되겠습니다만 21년도 노선도입니다만 지금 계획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26년부터 30년은 성장기로 보고 있고 그 다음 35년부터는 성숙기로 단계 구분을 3단계로 해서 그 각각의 필요 기술들도 개발하고 그 법적인 규정적인 부분도 그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나리오를 21년도에 발표를 했었는데 각각의 기술적인 목표들을 보시면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 기술이 적용되리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교통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이게 Provider of Service for UAM 이라는 이제 PSU 주도의 그 교통관리 체계로 운영이 초기에는 되다가 그 ATC가 이제 그 제한적으로만 개입하고 그 다음에 성숙기에 가면은 그 ATC, 에어 트래픽 컨트롤을 하는 국토부의 관제가 비상시에만 개입을 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그 발전해가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설정한 바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통합적인 이제 25년 초기 상용화를 위해서 통합적인 기술 실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랜드 챌린지라고 불리는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적인 실증이라는 게 그 25년도에 도시망공교통의 국내 상용화 착수를 위해서 비행체 안전성 확인하고 통합 운영 검증이 돼서 그 5개의 핵심 분야, 기체 쪽, EV톨이 되겠죠. 하고 항공교통 관리도 기존의 거와 달리 UAM은 PSU 개념이 들어가는 그 다층 구조의 교통관리 체계를 운용해야 됩니다. 그 동시에 그 비행하는 EV톨들이 많기 때문에 항공교통 관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티포트를 포함한 인프라 부분이 있고, 제도 부분이 있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 1단계는 개활지에서 지금 그랜드 챌린지가 올해 말까지 지금 그 실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준도심, 도심으로 들어와서 25년 말에는 시범 서비스를 도심에서 착수하는 목표로 현재 실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챌린지 관련해서 그 실증 인프라를 그 항우연의 항공센터가 이제 위치한 전남 고흥에 국가종합비행 성능시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부지가 뭐 약 2만 제곱미터 수준으로 뭐 활주로 등등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시험장 시설 또 운용 시스템 하고 해서 운용 시스템에는 이제 CNSI 장비 등등 해서 이게 통신, 커뮤니케이션, 내비게이션, 서베일런스 인포메이션을 위한 장비들이 있고요. 또 통신망 등이 구축돼 갖고 우리 그 초기 상용화를 할 컨소시엄들이 요 실증장에 와서 충분히 그 실증 테스트를, 통합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구축을 완료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항우연을 또 중심으로 그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랜드 챌린지하고 나사에도 AAM 내셔널 캠페인이라고 해서 유사한 실증 그게 있어서 그 양 기관이 MOU를 맺어서 1년에 한두 차례 서로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교류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만 드려갖고 일단 영상을 좀 보시면서 오파부의 출고식하고 공개 비행시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이제 공개 비행시연을 저희가 했고요. 이게 이제 고흥 항공센터에 저희가 아까 조립 절차를 거쳐서 다 완성된 그 오파부 기술 실증기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실물기, 100% 실물기를 개발하기 전에 그 축소용 그 항공기, 44% 축소용 항공기를 가지고 비행 제어 법칙, 비행 역학을 이제 하고요. 이제 KUAM 실증단지에 출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UAM 터미널로 이제 들어가는, 지금 뭐 사람이 끌고 갔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 운용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굴러가는 그런 이제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게 수직이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갖고 앞에 있는 4개의 프로펠러가 위를 향하고 있고요. 저게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은 점점 앞에 있는 4개의 프로펠러가 앞을 향해서 틸트, 벡터드 스러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다시 착륙하는데 이게 이륙과 착륙을 할 때 전부 다 자동화된 비행 제어 법칙이 적용돼 갖고 다 자동 이착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된 비행 제어 법칙은 웨이포인트를 찍어주면 저희가 비행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써져 있듯이 좀 관련 영상들이 그 유튜브에 보면 카리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팝으로 검색하면 다른 영상들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파트로 이제 미래를 좀 얘기하면서 우리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초기에는 안전성 때문에 그 조종사를 두고 조종사가 이제 비행 조종을 하게 되는데 자율비행 수준이 제고되게 되면 거기에 승객을 한 명 더 태우기 때문에 자율비행 수준을 제고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천후 비행을 바람에 대한 부분, 강우, 낙뢰, 또 허프라고 하는 하이 인텐시티 라디오 프리퀀시의 영향을 안 받고 올 웨더 케이퍼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거고요. 안전성, 운영 수명 제고, 또 생산성이 이제 대량 생산에 적합하게 또 아마 PLM 부분들이 많이 또 여기 다 적용될 것 같은데요. eVTOL의 대당 단가도 낮추고 그다음 운용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과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증 부분은 이제 eVTOL의 상업적 판매, 상업적 운용을 위해서는 필수고요. 국가에서 이제 가망당국에 의해서 최소 안전성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 태워서 상업적 운용을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의 그 카타스트로픽 세이프티 프로버빌리티를 갖게 되는데 그게 10의 9승 비행 시간 동안 한 번 미만의 카타스트로픽한 페일러가 일어나는 그런 조건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제주도나 외국에 갈 때 타는 여객기, 대형 여객기들과 똑같은 세이프티의 기준이 이런 소형 항공기에 적용이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eVTOL의 타입, 날개가 있는 타입이냐, 없는 타입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특성,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향후 앞으로의 전망은 이제 형상이 아마 좀 유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자동차의 경우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현재는 몇 가지 형태로 유형화되는 것처럼 좀 산업화가 되면서 유형화가 될 걸로 보이고요. 조종 방식도 부분도 이게 새로운 그 헬기와 같이 수직이 착륙하는 거와 그 일반 비행기와 같이 또 순항하는 거를 하나의 조종관으로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나 대량 생산에 적합한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현재 항공기는 이제 복합 재료가 막 오토클레이브에 경화시켜야 되고 1년에 60에서 8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10,000대나 10만 대 가려면은 다른 이제 제작 공정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조비의 좀 사례 같은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동화 시키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 이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풍성이라든지 또 배터리 파이어 화재에 대한 파이어 프로텍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돼서 우리가 산업화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술이나 부품은 비행시험까지 해야 TRL6 도달할 수 있고 인증 장벽으로 완제기 개발 시 적용해야 또 납품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갖고 많은 선행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발표한 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